8. 이 작가는 왜 위대한 것인가? 어, 피카소뿐만이 아니라 앤디 워홀, 잭슨 폴록, 바스키아 등의 그런 현대미술 거장들을 왜 위대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죠. FM 대답을 대자면 기존의 관념을 혁파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이유 외에도 진짜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찾은 답으로 결정적인 이유는 위대해서 위대한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일장난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각자의 신공을 자랑하는 무림의 고수들이 1인자를 가린다고 해볼게요. 관원장이 청룡도로 적의 병사들 100명을 순식간에 쳤다는 소문이 있고 열혈강호 캐릭터들도 합세한다고 하는데 천마신궁, 북해빈궁 막 극강의 무술들이 난무합니다. 거기다가 켄시로도 나타났어요. 풍투신권 무천도사도 온대요. 원조 에네르기파. 타이슨과 효도르도 대전료 많이 준다니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장 최배달도 초대합니다. 솥불 막 있잖아요. 이들이 맞붙는다면 공정하게 무공인 강약을 겨뤄가지고 강한 순서대로 살아남을까요? 물론 아주 압도적으로 막강하다면 살아남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협공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반칙이나 간교한 술수에 휘말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교만하게 방심하고 건들건들 거리다가 예상치 못한 일격에 갈 수도 있죠. 아니면 함정 파놓고 까먹고 있다가 자기가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뭐 급성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죠.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옥상 사러 갈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대형 재난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강력한 무공과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허망하게 갈 수도 있는 게 인생 아닌가요? 무공은 좀 약한데 사회성이 좋아. 웃겨. 웃기는데 죽이긴 아깝잖아요. 살려줘야지 뭐. 아니면 완전 야비해. 반칙으로 막 살아남아. 뒤에서 막 찔러. 아니면 완전 사이코패스야. 아무런 죄책감이나 머뭇거림이 없어. 지만 살면 돼.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결투를 하는데 상대가 갑자기 설사병이야. 식중독에 걸렸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 그렇게 해서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상대가 초식을 펼치는데 스텝 밟다가 발이 접질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길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남으면 승자가 되는 것이고 강호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건 뭐 어느 분야나 똑같은 것 같고요. 그렇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인데 이 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말장난하는 것 같고 뭔 소리야 할 수도 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해서 위대한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살아남은 개체가 진화한 것이 되는 거죠. 결국은 생존에 적합한 개체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합리화 잘하고 사람들 설득 잘 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특히 많고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 와, 저 사람은 종교를 하나 창시해도 되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빨 터는 선수들하고 가스라이팅이 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죠. 하여튼 그런 선수들 섭외해서 합숙 훈련하고 연구 개발하게 지원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입금 두둑히 해주면 어떠한 개소리라도 사람들을 충분히 감동시키고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정 정도의 팩트와 조금 더 다듬어서 신화화 시킬 만한 스토리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만들면 되고 그리고 증거가 될 만한 작품들이 있으면 선수들이 모여서 조미료 좀 치고 잘 포장해서 히트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체보다 곱하기 몇 채 그 위대한 작가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퀀텀 리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작품 가격이 쭉쭉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작품값이 어느 정도 딱 되면 명실상부 천하무적 위대한 작가가 되는 거죠. 위대한 작가라는 게 완전히 호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과장되고 미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아서 왕관을 쓰고 위대해진 작가 한 명이 있으면 실패하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작가들도 있는데 그런 작가들은 성공한 작가 한 명 대비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될 것 같은데 예, 성공한 작가 한 명과 그렇게 사라져간 무명 작가 수만 명 사이에는 결과적으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죠. 근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점으로 뒷걸음질해서 돌아가 보자면 실제의 실력이나 예술성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현대미술 작품을 보고 대체 이것이 왜 위대한 것이냐고 하는 질문들을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 대가들의 작품을 보고 이들이 왜 천재냐고 이것이 왜 위대한 작품이냐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질문이 생기기 전에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 잭슨 폴록이나 로이 리히텐슈타인, 제스퍼 존스 뭐 이런 현대미술 대가들의 작품을 보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만 품고 있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그럴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아는 거하고 교육과 지식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예술이라는 것이 그냥 기술의 의미에 국한됐었습니다. 예술가는 과거에는 그냥 기술자였죠. 지금처럼 어떤 신비스러운 멋이 풍기는 예술가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로도 한참 더 지나서 18세기 이후부터입니다. 추상 미술이 등장하고 철학이 미술의 주도권을 가져간 것은 그 이후로도 또 한참이 지나서예요. 근대가 지나가고 현대에 와서부터죠.
몇백 년 전에는 추상미술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작품에 심오한 철학 같은 것도 없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미술은 주술적인 목적과 열망에 부응하는 도구였고 중세 이후로는 그림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되고 쉽게 경건하게 기가 막히게 그려놓으면 막 그 아우라가 형성되잖아요. 여하튼 작품에 이야기와 메타포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현대 미술처럼 어렵고 깊은 철학 같은 것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왜 위대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은 과거의 기준으로 그 작품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수준과 정교함 같은 거요. 그것은 배우지 않아도 가장 기초적이고 본능적인 거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현대미술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고 복잡해졌습니다. 현대에는 왜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는 나오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천재들이 그 능력 그대로 현대에 환생한다고 해도 그들이 다시 대가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들도 지금 시대에 맞춘 다른 유형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다비드 피에타상이나 천지창조 천장화 또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벽화보다 더 정교하고 놀랍게 만들고 그려낸다고 해도 그것들은 지금에 와서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지나가 버린 시대의 가치인 거죠.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지금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로 만들어내는 작품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겁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시대와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감상하는 건데요. 그냥 아무런 예술적 목적이 없는 사진이라도 일단 몇십 년쯤 지나면 묘한 신비감이 생기잖아요. 몇백 년 전의 것이라고 하면은 일단 시간의 아우라가 형성이 되죠. 예. 그리고 지금은 자료들이 많고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컴프레셔도 없었고 전동 툴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정이랑 망치 가지고 계속해서 노가다해서 만들었을 텐데 지금보다 더 잘 만든 것들도 있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때였으니까 그때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져서 인정을 받고 가치를 획득하고 지금까지 각광을 받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더 뛰어나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가치를 형성시키기는 힘듭니다. 그걸 아니까 현대의 예술가들이 막 이상한 작업들을 하고 새로움이라는 가치에 목을 매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 시간과 공간과 재료와 여건이 허락된다면 로댕이나 베르니니만큼 인체상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인체조각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조각가들은 그 정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봐야 별 가치를 생성시키기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만들어봐야 공간만 차지하는 처치곤란 애물단지가 된다는 것을 아는 건데요. 지금의 기준은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래도 많이는 없지만 정통적인 방식의 조각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신데요. 그분들의 작업을 폄하하거나 지금 그런 작업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차피 깊이 들어가면 정답이 없고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절대가치인 것도 아닌데 레트로 방식도 나름 의미와 가치는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바뀌고 변화를 쫓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보존과 전승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방식이든지 간에 전통적인 방식이든지 간에 어차피 다 각각 장단이 있고 한계가 있고 성공하기는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죠, 뭐. 여러 유형과 여러 예의 성공이 있고 그 이유는 제각각이고 여러 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좁은 범위의 실력이라고 하죠. 수려한 외모를 타고나서 그것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타고난 입담과 재치로 사람들을 웃겨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부모 잘 만나서 이미 성공한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사교성이 좋아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기가 안 죽어, 담대해, 완전 뻔뻔해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감한 판단력과 결단력 이런 거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성공을 하는 원인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요인들 중에서 하나 혹은 몇 개의 조합만으로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대미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한 작가는 작품이 매우 아름답거나 내용에 깊이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쇼킹하거나 참신하고 독창적이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가 언변이 화려하고 좋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죠. 영업 능력이 좋고 계속 덤벼. 그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술은 특히나 더 사교성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어서일 수도 있죠. 홍보가 결국 돈이잖아요. 운이 좋아서 마침 하려던 게 시대 트렌드와 딱 맞아떨어지고 막 의도한 게 아닌데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서 뜰 수도 있죠. 하여튼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총합이 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작가에게는 논리와 서사가 부여됩니다. 논리와 서사가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작가에게 논리와 서사가 부여되는 것이죠.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하는 이유가 물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미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알고 있던 한 가지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 작가가 왜 위대하냐고 그렇게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아요. 이미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이유에서 여타 다른 종합적인 이유로 넘어왔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순수한 기대와 미련 때문일까요? 왜 이것이 위대한 작품이냐고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잘난 척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도 어느 순간 또 어떤 대단하다는 작품을 만나면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은 정말로 궁금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유는 대충 알겠는데 그냥 왠지 모를 불만이나 일량한 자존심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일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